자, 유형 두 번째 보시면은 이 크기순으로 배열한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가나 나족항처럼 이 숫자들이 배열이 되는데 누가 앞에 있고 누가 뒤에 있는지 이미 결정시켜줍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숫자들을 먼저 선택을 하잖아. 사용할 숫자를 선택을 하고 그다음 일반적으로 우리가 배열을 하는데 이 배열을 내가 할 필요가 없어. 이미 결정되어.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따라서 무엇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면 되냐면 선택에 집중하면 됩니다. 선택에 집중하기. 배열에 있잖아. 뭐 다른 원소들이 들어갈 수도 있긴 하거든. 근데 문제에서 언급된 즉 순서가 부여된 녀석들에서는 우리가 따로 뭐 할 필요 없다. 배열할 필요가 없다. 자, 요 정도 일단 얘기하고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함수 문제인데 함수의 조건을 보면은 딱 이거 하나밖에 없어. 1대1 함수다, 1대1 대응이다 이런 얘기는 없고 그냥 일반적인 함수야. 그러니까 함수는 모든 정의역의 원소가 한 발씩 쏘면 되는 거지, 그렇죠? 쏴서 맞추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럼 얘네들은 우리가 함수값들인데 이 함수값들은 역시나 A에서 A로 가는 함수였기 때문에 1에서부터 6에 있는 어떤 값들이 올 거고, 그치? 자, 이제 그 숫자들을 결정을 시켜볼 건데 가조건 and 나조건 둘 다 사용하면 돼.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F1과 F2가 될 수 있는 건 뭐냐? 1부터 6 사이에 있는 숫자를 두 개를 선택을 했다. 뭐 예를 들어서 3이랑 4가 선택됐으면은 3은 여기 들어가고 4는 이쪽에 올 거야. 이미 있잖아. 순서가 있다는 것은 배열이 결정됐다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곱하기 1을 해주면 돼. 물론 1 안 써도 뭐 똑같지만 의미를 부여한다면 1이 배열의 순서. 자, 그 다음에 연속적으로 진행합시다. 자, 곱하기. 자, 나조건도 우리가 고려하시면 되는데 이 F1과 F2가 이 녀석에 영향을 안 주지, 그쵸? 그리고 F2가 뭐 F4랑 똑같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쵸? 왜냐면 그냥 함수 구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근데 약간 곤란스러운 게 여기 등호가 있는 게 약간 곤란스러워. 같을 수도 있다는 게. 자, 이거 읽어주면은 크거나 같다거든.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니까 케이스를 두 개로 그냥 찢어버리면 되죠. 어떻게? F3, F4, F5, 그 다음에 F6, 6 이렇게 써주고, 자, 그 다음 등호가 되는 조건까지를 우리가 두 개 찢어주시면 어쨌든 구분 되겠죠? 나머지 녀석들 앞에다 그대로 쓰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원소가 총 몇 개 있었냐면 6개 있었거든요. 6개 중에서 내가 4개 골라주면 여기다 두루룩 집어넣을 수 있겠지, 순서대로.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개가 서로 똑같아. 그래서 하나의 덩어리로 보시면 되고요. 따라서 6개 숫자 중에서 3개 골라오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계산하시면은 가조건에 해당되는 게 얘가 15고 얘 나조건에 해당되는 건 얘도 15에다가 더하기 이 녀석은 20이 되는 거야. 따라서 15 곱하기 35 하시면은 정답 나옵니다. 정답 얼마 나오냐면은 5, 25 얼마? 525? 고마워요. 자, 525. 괜찮지? 좋았어. 자, 그 다음 문제. 11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은. 자, 키가 서로 다른 학생 5명이 일렬로 배열하는데, 자, 그 키 순서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자, 누가 제일 큰지. 자, 그랬을 때 뒤에서 두 번째 학생. 자, 뒤에서 두 번째, 이 하얀색 친구 알겠죠? 이 친구가 그 양옆에 이웃한 애들보다는 키가 작아야 돼. 그러면 양옆에 이웃한 녀석들이 이렇게 큰 녀석들이 있을 거예요. 뭐 이런 느낌이겠죠? 그 범위에서도 한번 구해보자. 그럼 누가 스페셜하냐면은 일단은 이 가운데 끼어있는 애가 스페셜하지. 얘를 우리가 누구로 줄 수 있냐면은 2로 내가 오거나 아니면 D의 학생이 오거나 아니면 C가 오거나 A, B로 올 수가 없어. 왜냐하면 양옆에 지보다 큰 녀석이 와야 되기 때문에 A, B가 올 수는 없는 거지,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분자기에다가 일단 끼어 넣어보자. 자, 얘 양 옆엔 누가 오시면 되냐면 얘보다 큰 거. 얘보다 큰 녀석이 누가 있냐면은 4명이 있지, 그렇죠? 4명 아무나 오셔도 되잖아, 아무나. 4명 중에 2명 고르고 배열하고.
나머지 자리 배열. 근데 요 녀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금은 더 편하게 볼 수 있는 게 그 4명을 그냥 여기 빈자리 4군데다 그냥 배열해도 알아서 양 옆이 크지, 그쵸? 그래서 여기는 4팩토리얼로 우리가 계산이 됩니다. 자, 대신 여기서부터 주의해야 되죠. 자, D보다 큰 애들은 총 3명 있으니까 3명 중에서 2명을 골라오시고 두 녀석 배열. 그 다음에 남은 두 녀석을 우리가 이 맨 앞에 맨 첫 번째, 두 번째 자리에 배열하니까 2팩토리얼. 자, 그 다음에 C보다 큰 애들은 우리가 2명 있죠. 2명 중에 2명 골라. 그러면 어차피 한 가지. 그래서 자리 바꿔 2팩토리얼. 그 다음에 여기 빈자리 두 군데다 배열하니까 2팩토리얼. 해서 계산해주면은 24가 나오고 얘는 3 곱하기 2니까 6이 12. 얘는 몇 가지? 4가지. 그래서 이거 더하면 16. 그럼 얘는 더하니까 40. 계시면 돼요. 정답은 40까지. 질문 없죠? 고정시켜놓고 출발했으면은 되었다. 근데 3C2인 게 D에서 3C D보다 큰 게 3명이라 그래요. 여기 3명 있잖아. 그 중에 2개 고르는. 2명 고르면 되지. 됐어요? 자, 넘어갈게요. 12번 문제. 자, 12번. 자연수 A, B, C, D, E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5의 배수이면서 이 밑에 있는 요 조건, 이 형용사를 따라가셔야 돼요. 대도방세. 자, 만족하는 모든 자연수의 개수. 우선은 먼저요. 맨 뒤에 있잖아. 5는 녀석이 5가 와야 돼. 물론 5의 배수라고 하면 뒤에가 0이 오셔도 되는데 0은 문제에서 보시면요. 쓸 수가 없는 녀석이야. 됐지? 그래서 맨 뒤에는 5가 왔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조건을 볼 거냐면은 C라는 녀석이 있잖아. 2개의 부등식에 영향을 주고 있지. 그렇죠? 이 녀석을 내가 정해버렸자 C를. 그럼 C가 될 수 있는 게 1이 되거나 2가 되거나 3이 되거나 4는 될 수가 없어. 왜냐면 4가 오면 여기 가운데서 집어넣을 녀석이 없거든. 괜찮죠? 자, 이렇게 있는 겁니다. 자, 이쪽으로 더 크게끔 해서 또 빈자리들이 남아있는 거죠. 자, 이제 채워볼게요. 자, 채워주는데, 자, 첫 번째 케이스부터. 자, 이 앞에서부터 채워나가는 것보다도 얘는 여기 가운데 여기 색칠되고 있는 거부터 채우는 게 낫겠지. 얘가 조금 더 앞에 두 녀석보다는 디테일하잖아요. 그럼 1하고 5 사이에 있는 숫자가 총 몇 개냐면은 얘가 3가지. 얘는 2가지. 일단 요거부터 쓸까요? 자, 얘도 1가지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연속적으로 곱해나갈 때 여기서 주의하셔야 돼. 자, 여기서부터 주의. 자, 그러면 얘 빨간 색깔에 들어가는 녀석은 2가지의 영향을 받아. 일단 첫 번째 1보다 커야 되고 두 번째 여기서 썼던 녀석 쓰이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1보다 큰 녀석이니까 총 8개 있어. 8개 있는데 두 녀석 썼어. 그럼 몇 개 있어? 6개. 6개 중에 2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얘 할 때도 6개 중에 2개가 아니야. 이미 2보다 큰 녀석들은 총 몇 개 있냐면은 3, 4, 5, 6, 7, 8, 9 7개 에서 2개 버려야 돼. 앞에 썼던 거. 그럼 버리니까 총 몇 개 있냐면은 5개. 이게 5개로 바뀐다. 5개 중에 2개. 얘도 마찬가지. 3보다 큰 녀석이 2개가 맞죠? 3보다 큰 녀석들 중에서 그 3보다 큰 녀석 중에 또 2개는 내가 버린 거지. 그렇죠? 그러면 얘는 4개 남아. 4개 중에서 2개 골라서 정리를 해주시면 돼. 여기 빨간 색깔로 체크된 부분을 많이 붙이더라고. 이런 거 꼼꼼하게 보시면 되고 내가 숫자를 직접 써야지 내 눈에 보이는 거야. 뭐가 올 수 있는 점인지. 자, 그럼 계산하겠습니다. 계산하시면 3 곱하기 얘가 15 45 얘는 20까지 얘는 6 더하시면 되겠죠. 정답 71까지 3번 정답이야. 자, 13번 갑니다. 자, 13번을 한번 도전해보세요. 이 친구들이 70 13번은 도전.
사이에 세 가지 숫자가 들어가요. 그렇죠? 하나 썼다고 치자. 이보다 큰 거. 숫자 사용할 수 있는 게 좀 나왔어. 그럼 7개 나왔어? 제가 9개 있는데 3개를 버려야지. 6개 나왔지. 6개 중에서 2개 그러면 알아서 큰 거 잡아서 나왔지. 이해됩니까? 이보다 큰 게 있어. 둘 다 2보다 커야 돼. 1보다 작은 1, 그러니까 2보다 작은 1은 안 있어. 그럼 2보다 큰 게 총 몇 개 있었어? 7개 있지. 그 중에서 그보다 큰 거 2개를 썼잖아. 나머지 총 몇 개 있어? 5개 남았지. 5개 중에 2개. 지금 얘는 마찬가지. 됐어요? 기억나세요? 시험 이 문제 기억나? 최근에 봤어. 처음에 이렇게 수업하는데 다 틀렸어. 근데 지도 맞추고 공부하는 거지. 자, 친구들 한번 볼게요. 막상 풀려보면 엄청 틀렸던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2018년도 당시 현재 고3이겠네. 2018년도 기출이었는데 해석력 고3인데 지금 현재 고3인데 엄청 틀렸던 문제다. 한번 볼게요. 얘네 어떻게 하면 되는지. 자, A랑 C가 B보다 먼저 결승선에 통과해야 된다. 자, 그럼 여기가 결승선이라고 할 거예요. 사람들 이쪽에서 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총 6명이 있으니까 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자리가 있고 그 6자리에서 B가 여기 3번째 올 때, 4번째 올 때, 5번째 올 때, 6번째 올 때 케이스 4개로 분류하시면 되죠. 그러면 A하고 C가 올 수 있는 자리는 일단은 얘네 2자리, 여기서는 여기 3자리, 이쪽에서 4자리가 있을 거고 하나, 둘, 셋, 넷, 5, 4개 자리, 4개 자리, 4개, 5개 이렇게 있을 거지. 그러면 A랑 C가 여기 들어갑니다. 근데 A, C는 자리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A랑 C랑 누가 더 앞에 있냐 이건 없으니까. 따라서 얘는 그냥 2팩토리얼 곱하기 뒤에 남은 친구들 3명 곱하기 3개. 얘도 3명 중에 2명을 고르고 3명 중에 일단 3자리 중에 2자리 고르고 거기에 A하고 C 집어넣고 그럼 빈자리가 무조건 여기 하나 나왔고 뒤에도 2개 나왔으니까 300 곱해줘야 돼. 자, 이 녀석도 마찬가지. 4개 중에서 2자리 골라주고 자리를 고르는 거야. 그러면 자리가 골라지면은 거기에다가 A, C를 배우는 게 임팩트 돼요. 그럼 빈자리가 자동으로 1개, 2개, 3개 나오니까 그냥 300. 마찬가지죠? 52에다가 2팩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 곱하기 또 3팩 해서 이것들 다 더하시면 됩니다. 근데 더할 때 여기가 지금 빨간 색깔이 공통인수 묶이는 거 보여요? 6 곱하기 2니까 12가 공통인수 묶이고 그럼 여기 앞에는 1이 있고 3이 있고 6이 있고 10이 있어. 1 더하기 3 더하기 6 더하기 10 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더 나오는 거지. 얘 정리해보니까 20, 240 정답.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요거 13번 아직 넘기지 말아봐. 넘기지 마시고 자 이거 봐봐요. 지우고 선생님이 조금 다르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아이디어라서 보여드립니다. 뭐 엄청 특이하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지우면 날려야지. 지우고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있고 일단은 순서가 정해져 있는 친구들이 누구냐면은 A랑
C랑 B가 상대적으로 얘네가 누가 앞에 있는지는 알고 있어. 허나 A하고 C는 모르지, 그치? A, C는 모르지만은 그 두 녀석은 어쨌든 B보다는 앞에 있다. 순서가 정해진 어떤 그룹이 있지. 이럴 경우에는 먼저 해야 될 게 그 A, C, B가 들어갈 자리부터 먼저 선택할게. 서로 구분되는 서로 다른 6자리 중에서 3자리 선택. 자리부터 선택. 사람은 어쨌든 얘네들을 집어낼 거고 자리를 먼저 선택. 그 자리 선택한 게 여기 이렇게 선택됐다고 하자. 예를 들어서 뭐 어쨌든 얘는 pS가 63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다가 누구를 집어넣냐면은 A, C, B를 배열. 근데 우리가 뭐 대소관계가 결정되어 있으면 그냥 한 가지잖아, 그렇지? 맞아? 얘네 세 개의 위치가 대소관계가 정해져 있으면 바로 그냥 한 가지인데 얘만 결정돼 있지, 그렇죠? B의 위치는 어디 있어야 돼? 세 녀석이 있으면 무조건 거기서 뒤에 붙어 있어야 돼. B는 몇 가지? 얘는 한 가지. A랑 C는 자리 바뀌어도 되지. 2가지. 2팩토리얼. 배열하는 겁니다. 실제 배열 개념이 들어가는 거야. 자리를 선택하고 그 다음 배열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나누고. 자, 남은 자리에다가 남은 녀석들 배열. 3팩토리얼. 계산 결과는 똑같이 나오거든. 20 곱하기 2 곱하기 6. 240. 됐죠? 자, 근데 아까 첫 번째 풀이가 결코 나쁜 게 아니야. 이렇게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는 있다는 거죠. 알겠죠? 내용을 머릿속에다 잘 우리가 개념을 잘 입력을 시켰으면은 여기까지도 생각을 우리가 뻗쳐나갈 수 있다. 그럼 실제로 이렇게 푸는 애들이 있냐고 보시면 있으니까 보여드리는 거죠. 참고로 선생님이 뭐 풀이를 뭐 여러 개 보여주는 거는 나의 풀이도 있지만은 실제로 선생님이 있잖아 수업을 계속 하면서 심지어 아이들이 푼 것도 선생님 쭉 보고 너네들 풀 때 이렇게 돌면서 보잖아. 그럼 선생님 거기서 배우는 것들도 있었어. 거기서 조금 더 괜찮은 것들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알겠지? 실제 푸는 친구, 이건 실제로 이렇게 풀었던 애가 있었으니까 얘기한 겁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도형에서의 조합이고 이 유형 3번에는 별표 5개. 시험 문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은 녀석이야. 어떤 식으로든. 자, 시험 문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먼저 자, 직선 개수와 삼각형 개수, 사각형 개수, 뭐 4번에는 뭐 직사각형 개수 써 있는데 4번은 선생님이 일단 언급하지 않고 1번, 2번, 3번부터 일단 시작해 볼게요. 알겠죠? 자, 근데 여기에 0번을 하나 만들고 선분이라고 쓸게요. 자, 우리가 점들이 찍혀 있을 때 선분의 개수는 어떤 문제 푸는 거랑 똑같냐면은 리그전 푸는 거랑 똑같고 악수하는 문제랑 똑같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 왜냐면 선분은 우리가 점 2개가 결정이 되면 자동으로 있잖아 연결되잖아, 그렇지? 순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얘는 조합으로 풀면 돼. 그래서 점의 전체 개수 콤비네이션 2로 그냥 풀면 돼. 됐죠? 점 개수에서 콤비네이션 2, 점 2개 고르기. 자, 그다음 직선은 우리가 선분하고는 조금은 다른데. 전체 점에서 2개를 일단 고른다. 전체 점에서 2개를 골라놓고 그 다음에 거기서 안 되는 것들을 내가 버려. 직선은 또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예를 들어서 점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고 이 점들이 일직선상에 이렇게 놓이게 되잖아. 그러면 여기가 A, B, C, D이라고 이렇게 하셨을 때 내가 점을 2개를 고르는데 A랑 B를 골랐을 때랑 그 다음에 뭐 C랑 D를 골랐을 때랑 그 다음에 뭐 A랑 뭐 C를 이렇게 골랐을 때랑 비교를 해보시면은 일단은 선분 입장에서 볼 때는 다르지만은 직선은 얘가 왼쪽 오른쪽으로 얘가 확장이 되기 때문에 빨간색, 녹색, 파란 색깔이 모두 하나로 통일되지, 그렇지? 그래서 그 겹치는 녀석은 다 버려. 일직선 점개수 중에서 2개 고른 거 버려. 근데 그걸 버리게 되면은 다 없어져.
이게 싹 없어져. 근데 싹 없어지면 안 되는 게 우리가 이 하얀 색깔 이 직선 하나는 그래도 갖고 오셔야 될 거야. 그래서 다시 더하기 1을 해줍니다. 그런데 만약에 문제 상황에서 이런 일직선상에 점이 3개 있는 이상, 그러니까 점이 있잖아. 일직선상에 3개 이상 놓이는 녀석이 한 그룹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다른 그룹이 있고 또 다른 그룹이 또 보인다. 그룹이 더 보이면은 이와 똑같은 행동을 계속 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럼 계속 뭐 하나의 그룹이 더 있었다면은 빼고 다시 더하기. 얘도 하나 더 있었다면은 빼고 다시 더하기.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 자, 그래서 직선에서는 요거 제외하고 더해주는 거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삼각형은 점 3개 고르면 삼각형이 되는데 유일하게 안 될 때가 뭐냐면은 이 녀석도 일직선상에서 내가 점 3개 고르면 삼각형 안 만들어지지. 그쵸? 그래서 일직선 점들 중에서 3개 고르면 돼. 얘는 다시 더할 필요는 없어. 얘는 직선은 있잖아. 얘가 다시 포함될 수 있는데 뭐 삼각형 얘네들 뭐 포함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빼기만 잘하면 되고, 자, 그 다음 사각형에다가는 별표 3개 붙여. 자, 요 녀석은 우리 친구들이 또 놓치는 부분이 있다. 자, 일단은 사각형이라고 하시면은 점은 4개 필요해. 그 중에서 있잖아, 안 되는 녀석들을 버리면 됩니다. 안 되는 녀석들은 일직선상에 4개의 점이 놓여져 있는 경우는 갖다 버리는 거 알겠죠? 여기서 내가 4개 점 선택하게 되면 사각형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치? 그래서 일직선에 있는 점, 1점이라고 쓸게. 1점에서 내가 4개 고른 거 갖다 버려. 일직선상에 점 있는 것들 중에서 4개 고른 거. 근데 이것만 우리가 버리는 건 아니고 일직선상에서 점이 있는데 그 중에 3개를 고를 수 있는 경우도 버려요. 이렇게 3개 고르고 우리 바깥에 하나 골랐을 때도 얘가 안 되잖아. 사각형이. 그치? 그래서 얘 고르고 그 다음 그 바깥에 다른 점 중에서 내가 하나 더 고를 경우 얘는 우리가 안 되는 거야. 됐죠? 그리고 2가지 케이스 버리는 거 잘 보셔야 돼. 4번 제끼입니다. 4번 제끼고 이거는 문제 한번 볼게요. 자, 14번 문제 보면은 자, 반원이 있고 총 8개 점입니다. 자, 직선 개수 총 몇 개 만들 수 있어? 물어보시면 직선의 개수는 자, 8개 중에서 2개 골라. 빼는 거죠? 자, 뺄 때 누굴 빼냐면은 여기 하나, 둘, 셋, 4개가 일직선상에 있잖아. 일직선상에 있는 점 4개 중에서 몇 개 골라? 2개 고른 거 일단은 버려. 되겠죠? 그리고 나서 얘는 그 직선 다 버려졌으니까 다시 직선을 어떻게 해줘야 돼? 더해줘야 돼. 이거 계산하시면 됩니다. 계산을 생략하겠습니다. 친구들 뒤에 다 있어요. 자, 그 다음 얘 한번 볼게. 삼각형 개수 총 몇 개냐 물어보시면은 자, 아까 배운 거 그대로 8 콤비네이션 3 마이너스 뭐 해주면 된다? 4개 점 중에서 3개 고른 거 버리기만 하면 끝이야. 뭐 더할 것도 없습니다. 자, 사각형 만들 때 주의하라고 했고, 자, 계산하시면 8 콤비네이션 4 4개 일단 고르고 일직선상에 4개 점 있는 거 버리고, 자, 요거만 버리는 게 아니고 더 있다고 했어 얘들아. 자, 여기 빼기 한 번 더 봐야 되죠? 뭘 더 빼줘야 돼? 자, 일직선상에서 내가 3개 점 고르고, 자, 거기 아닌 녀석, 일직선상에 놓이지 않는 점 바깥에 있는 점 하나 갖고 오라 그랬어. 4개 중에 하나 갖고 오시면 돼. 알겠죠? 그래서 요거 계산까지 하시면은 계산 지나갈게요. 넘어갈게요. 자, 15번. 자, 15번은 총 15개 점이 있어요. 자, 만들 수 있는 직선의 개수,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는 총 몇 개가 있냐 이렇게 물어봤다. 자, 직선 문제니까 일단 전체 15개 중에서 2개를 일단 고르고 일단 빼면 돼. 자, 빼고 다시 더하는 걸 생각하셔야 된다. 알겠죠? 빼고 더하기. 자, 일단 뺄 녀석들 먼저 골라볼게. 자, 한 직선상에 점이 3개 있는 녀석도 있고 한 직선상에 점이 5개 있는 녀석이 눈에 보여요. 케이스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더해줄 거야. 알겠죠?
우선은 얘부터 찾아볼까? 5개점. 5개점. 총 몇 개 있냐면 이 구조가 여기 하나, 둘, 3개 보이지? 요 정도 금방 찾을 거야. 얘가 3개 있어. 3개 있고. 자, 그럼 여기서 삼각형 안 되는 거 고른다. 5 컨비네이션 3. 됐죠? 근데 이런 게 총 몇 개 있어? 3개. 아, 2를 골라야지. 저 직선이니까. 자, 2개 고르고 여기서. 다시 여기다 더하기 얼마를 붙이면 되냐면 요거 똑같은 직선 얘가 몇 개? 3개 있잖아. 하나, 둘, 3개 다시 데려와야겠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일직선상에 점이 3개만 놓여져 있는 녀석은 총 몇 개가 있었는지. 요거 셀 때 중요하네. 이게 총 몇 개 있는지. 자, 일단은 먼저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5개. 5개 보이죠? 그 다음에 6, 7, 8, 그 다음에 9, 10, 11. 일반적으로 셀 때 11개만 딱 세거든. 저 빨간 색깔들. 11개가 있는 게 아니고 12, 13. 이거 노란색 안 쓰면 틀려갖고 온 거야. 학교 시험에. 시험 문제 2번에 나온 거거든요. 작년 대진이고. 또 엄청 틀렸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거. 할 줄은 알아. 할 줄 아는데 실제로 노가다를 못해서 틀려오는 상황이야. 못 찾아요. 자, 그럼 얘는 어쨌든 13개가 있고, 자, 이제 계산 들어가면 3 컨비네이션 2, 점 2개 고르고, 이게 13개 있고, 다시 그 뺀 거 13개 더해주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요거 산수 계산을 우리 친구들이 각자 한번 해보시면 돼요. 정답은 뒤에 답지 보세요. 알겠죠? 식 세워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니까. 자, 넘어가볼게요. 자, 16번. 자, 16번 보시면은, 자, 점이 놓인 것도 똑같고, 그 다음에 삼각형 개수를 구하는 문제야. 삼각형 개수 구하는 문제는 직선 구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쉽지. 왜 훨씬 더 쉽냐? 이거 더하기 생각해 볼 필요 있어? 없어. 그럼 삼각형이었으니까 얘가 3점을 고르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3점을 고르면 되고, 얘도 몇 개 점을? 3개 점을 고르면 돼. 그리고 그 개수들은 똑같이 있을 거네. 그쵸? 그래서 차이가 있다면 빼는 게 더할 게 없고, 얘는 뒤에 2 대신에 3만 갖다 붙이면 정답 나옵니다. 알겠죠? 블랙라벨에 있는 문제 스텝 2에 있어요. 자, 식만 쓰고 역시나 지나가도록 이것도. 자, 요거만 바꿔준 겁니다. 아까 거에서 이 녹색 체크된 부분이랑 뒷부분에는 얘가 더하는 거 없어졌습니다. 그렇죠? 자, 이건 숙제야. 아까 우리가 그 순열의 집중 프린트 있지? 순열의 집중 프린트에서 숙제 꼭 3개는 풀어와야 된다고 했던 거 있지? 아니, 좀 조금이라도 이렇게 좀 끄적끄적이라도 한번 해보셔야 돼. 알겠죠? 얘도 많은 거 안 말하고 좀 끄적끄적이라도 좀 해봐야겠지? 맞추면 더 좋고. 자, 일단 지나가고. 자, 18번 일단 가볼게요. 자, 18번. 재미없어? 아니야? 재밌어 그거? 그것도 아니야? 자, 여기까지는 할 거거든요. 어디야? 여기 20번이에요. 20번까지는 할 겁니다. 지금 20번까지. 자, 보세요. 일단은 18번 문제를 풀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평행선이 있어. 아마 우리 친구들이 이거 많이 봤을 거야. 여기 평행선 주어지고 여기서 만들 수 있는 평행사변형의 개수는 총 몇 개냐는 문제. 그럼 너네가 여기 세로선 있죠? 세로선 중에서 있잖아. 세로선 중에서 2개를 고르고 그 다음에 얘는 가로선이지. 그렇죠? 가로선 중에서 2개 고른다. 그럼 골라주기만 한다면 거기에 해당되는 특정한 평행사변형이 딱 겹쳐지는 거죠. 그렇지? 세로선에서 2개 고르고 가로선에서 2개. 선택만 잘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이 녀석도 마찬가지거든요. 선택만 잘하면 되는 녀석. 사각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뭘 선택하면 돼?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직선을 잘 골라주면 된다. 근데 이 평행선들의 종류가 얘는 가로 세로 딱 두 종류밖에 없었거든. 근데 얘는 평행선이 얘가 가로 세로라는 얘기는 좀 하면 좀 불편할 것 같고 얘가 기역, 니은, 디귿이라고 이렇게 줄게 알겠죠? 기역, 니은, 디귿. 기역과 니은과 디귿에 있잖아. 평행선들이 우리가 나열돼 있고 기역에는 얘가 3개의 평행선이 있고 니은에는 4개가 있고 디귿에도 3개가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사각형 만들려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 첫 번째 케이스. 자, 이거 이렇게 왔으니까 얘는 기역에서 내가 기역번에서 내가 2개를 갖고 온다. 그 다음 니은에서 내가 2개 갖고 와. 기역에서 2개 갖고 오고 니은에서 2개 갖고 오시면은 뭐 얘가 이렇게 갖고 오고 이렇게 갖고 오면 알아서 이게 평행사변이 만들어주지 사각형. 얘는 빵개.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번 접근해 볼 수 있고, 자, 또 어떻게도 볼 수 있냐면은 내가 기역에서 있잖아 2개 갖고 온다. 기역에서 내가 2개를 한번 갖고 와. 이렇게 갖고 왔어. 니은에서 하나 갖고 오고 디귿에서 하나 갖고 와. 니은번에서 내가 하나 갖고 와. 그렇죠? 디귿번에서 내가 하나를 갖고 와. 디귿번. 이렇게 하나 갖고 오겠지.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기역에서 내가 2개 갖고 오고 니은에서 하나 갖고 오고 디귿에서 이렇게 하나 갖고 와. 그러면 어디에서 얘가 도형이 만들어지냐면 얘가 이렇게 빨간 색깔이 보입니까 친구들? 보이지? 2개가 평행이고 여기 옆에 선들이 자동으로 보이지? 또 여기 또 집중하다가 또 못 찾지 마시고 여기 집중하지 마시고 만들어집니다 무조건. 자, 그럼 혹시나 여기서 하나하나씩 골라주는 건 절대 안 되겠지. 왜냐면 삼각형 만드는 거죠. 어딘가에서 무조건 2개 나오고 나머지에서 2개 나오거나 하나 나오거나 이렇게 하나씩 나오거나. 케이스는 크게 보면 있잖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크게 2개. 근데 이게 2개가 튀어나오는 장소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케이스 여기서 2개를 더 추가해서 얘가 0이고 얘가 0입니다. 이번에는 얘가 두 녀석이고 얘가 두 녀석입니다. 자, 일단 대상을 먼저 케이스 분류를 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뽑기만 잘하면 돼요. 자, 얘는 3개 중에서 2개 선택, 4개 중에 2개 선택. 얘는 선택할 필요 없어. 3C2고 얘는 4C2. 계산하시면 얘가 3, 6, 18 몇몇 이렇게 나오는 거겠죠. 자, 얘는 케이스가 조금 달라져. 3개 중에 2개고 3개 중에 2개. 그럼 얘는 3, 3은 9. 얘도 4개 중에 2개고 얘는 3개 중에 2개. 6, 3, 18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 있는 녀석. 자, 얘는 자, 3개 중에 2개가 내려오고 4개 중에 하나 내려오고 3개 중에 하나. 그럼 3, 4, 12. 12에다 3 곱해주니까 48. 자, 얘는 31, 41, 31. 6에다가 3, 3, 9. 6, 9, 54. 자, 31, 41, 그 다음 32. 그럼 9에다가 4 곱하니까 9, 4, 36. 이거 그럼 계산 잘못했네. 3, 3, 9에다가 9, 4, 36. 4, 9, 36. 이렇게 써야죠. 그래서 나오는 친구들 싹을 다 더하시면 정답이 나옵니다. 자, 여기다가 4를 더 얹어주면은 1번부터 3번이랑 그 다음에 4번부터 6번까지 해당되는 사각형의 이름이 달라요. 빨간 색깔에 해당되는 건 뭐냐면 얘는 두 쌍이 평행이야. 평행 사변형. 평행 사변형을 물어보면 1번, 2번, 3번의 케이스만 구해서 더하면 돼. 근데 혹시라도 있잖아. 사다리꼴을 물어본다. 근데 앞에 이제 수식어가 붙겠죠. 평행 사변형이 아닌 사다리꼴을 만약에 물어봤을 때는 우리가 요 4, 5, 6만 보면 돼. 왜냐하면 한 쌍만 평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그래서 뭐 나오는 거 더해서 좀. 어쨌든 모든 케이스 다 합쳐주는 게 우리의 원하는 정답이겠죠? 질문 없으면 넘어갈게요. 그냥 사다리 굴려 나온 저거 펜 그냥 합쳐서 구하는 거죠. 당연하죠.
얘는 얘도 사다리꼴 범주 안에 들어가잖아. 그쵸? 이거 두 개 돼 있어. 그 다음에 19번 문제. 자, 얘는 별표 3개. 자, 별표 3개 쳐주시고. 자, 이 녀석을 풀어보라고 했을 때 생각보다 많이 힘들어 하거든요. 자, 어떤 품 때문에 힘들어 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여기가 A라는 우리 사각형이고 얘를 B라는 사각형이 있다고 했죠. 평행사각형. 근데 문제에서 하나만 갖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A만 있을 때랑 B만 있을 때의 케이스가 내가 필요한 거야. A만 있을 때랑 B만 있을 때. 둘 다 같이 있는 거는 내가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러면 잠깐 쓰지 말고 상황을 일단 좀 봅시다. 가로, 세로 각각 두 개씩 고르면 되는데 내가 만약에 여기서 하얀 색깔로 여기를 골라놓고 여기 하나 선택 그 다음에 또 세로선을 고르는데 선생님이 만약에 여기 기역을 선택할 때랑 여기 니은을 선택할 때랑 여기도 가운데 거 선택할 때도 있겠죠. 근데 뭐 기역 선택할 때랑 니은 선택할 때 전화볼래? 근데 기역을 선택했는데 내가 만약에 가로선이 이렇게 오잖아요. 1번이. 그럼 A만 갖고 있는 거 되겠죠. 여기도 하나 선택해놓자. A를 갖고 있겠지. 그런데 얘 1번이 아니고 선생님이 만약에 여기 윗줄에서 2번을 선택하게 되면은 2번 별표 그래서 여기 윗줄 그 다음에 여기 별표 여기 기역 했을 때는 A를 갖고 있지만 얘가 별표 니을 때는 A, B 모두 갖고 있게 되지. 그렇죠. A, B 모두 갖고 있게 되면 되냐 안 되냐? 안 되겠지.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지금 곤란스러운 거냐면은 이거를 결정하고 얘를 결정시켰을 때 그냥 바로 우리가 계산할 때 얘가 고정돼 있으면은 이 나머지 것도 우리가 골라줄 때 하나, 둘, 셋, 네 개. 네 가지로 내가 이렇게 쓸 수가 없는 거야. 네 가지로 바로 쓸 수 없어. 네 가지 중에서 하나. 그러니까 얘를 계속 보면서 가셔야 돼. 근데 또 웃긴 게 뭐냐면 니은을 또 결정했을 때는 우리가 미안합니다. 이거 잘못됐어요. 다시 기역을 결정했을 때는 얘가 하나, 둘, 셋, 네 개 아무거나 선택해도 A만 갖고 있는데 만약에 내가 니은번을 선택했을 때는 얘는 요거 되고 얘 안 되고 얘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잖아.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서 직접 내가 이거를 하나하나씩 끄집어내기에는 너무너무 불편하지 않을까 이 생각이야. 일일이 하나하나 고려하는 게. 그래서 생각을 조금 우리가 달리 한번 줘볼게요. 어떤 식으로 갈 거냐면 내가 원하는 거는 A 지역과 B 지역만 갖고 싶은 거야. 벤 다이어그램으로 하면 되잖아. A만 갖고 싶은 경우의 수랑 B만 갖고 싶은 경우의 수. 그러면 얘는 우리가 A랑 그 다음에 B랑 합친 거에서 뭘 빼주면 되냐면 A 교집합 B를 빼주면 되는 형태지. 그렇다면 다시 A의 개수에다가 B의 개수 A의 개수랑 B의 개수에서 그 다음에 A 교집합 B를 빼는데 이걸 몇 개 빼냐면 2개 빼는 거야. 그리고 여기 색깔 칠하고 있는 우리가 경우의 수를 우리가 구할 수 있겠지. 그렇죠? 그러면 자, 이렇게 했을 때 장점이 뭐냐면 얘 첫 번째 A에 해당되는 경우의 수를 우리가 계산해 줄 때 A 말고는 옆에 딴 게 붙어 있는 게 1도 없잖아. 고려 대상이 없다고. 그래서 얘가 있던 말던 상관이 없이 그냥 문제를 풀면 돼. 그 A를 주변으로 해서 그 아래 다시요. A를 주변으로 해서 왼쪽에서 고를 수 있는 거랑 오른쪽에서 고를 수 있는 선의 개수를 보면은 왼쪽에서 우리가 2개 중에 하나 고르고 오른쪽에서 4개 중에 하나 골라. 그럼 선이 하나 결정 되겠지? 그 다음에 A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몇 개 고를 수 있냐면 하나, 2개. 아래쪽에 2개. 자, 2개 중에 하나. 그 다음에 얘도 우리가 하나, 둘, 셋, 4개 중에서 하나. 골라주시면은 이 녀석은 어쨌든 포함하는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져. A를 포함하기만 하면 되는 평행사변형이야. 자, 두 번째 케이스 갑니다. 이번에는 내가 이 B라는 녀석을 포함시키고 싶어. B를 포함시키려면은 자 왼쪽에서 하나, 둘, 셋, 넷, 5개. 5개 중에 하나 갖고 오고 자 오른쪽에서는 얘가 하나로 고정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녀석 B에서는 우리가 가로선이 위에 줄에서 내가 2개 중에 하나 골라오고 싶고 그 다음에 아랫줄에서 내가 4개 중에서 하나를 가지고 오시면 되겠지. 이건 또 1이 헷갈려 보일 수 있으니까 여기다 1 이렇게 써놓을게요. 그 다음 이제 빼주면 되겠죠? 자, 뭘 빼주면 되냐? A교집합 B를 내가 2번 빼줘. 그러면 A교집합 B에 해당되는 거는 A도 포함하고 B도 포함할 거잖아요. 그러면은 얘랑 이 빨간 색깔이 우리가 마지노선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빨간 색깔과 이 빨간 색깔이 일단 마지노선이 되는 거지. 그러면 이 왼편에 있는 녀석에서는 우리가 2개 선택할 수 있어. 2개 중에 하나. 이 오른쪽에 있는 녀석은 내가 하나밖에 선택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윗줄에서도 여기 하나, 2개 선택할 수 있어. 2개. 자, 얘도 아랫줄에서도 요거 하나랑 요거 하나 고를 수 있으니까 2개 중에 하나. 그래서 얘네 합친 거에서 얘네 곱한 거를 내가 빼주는데 얘는 몇 개 내가 빼주냐면은 2를 곱한 거만큼 빼줘야 된다 그랬어요. 2를 곱한 거만큼. 됐죠? 그래서 요걸 우리가 정답을 쓰시면은 되겠습니다. 요것도 애들 막상 풀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워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지? 자, 아이디어 줬던 거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방금 풀었던 얘 18번, 19번이랑 이 18번의 아이디어를 잘 머릿속에 집어넣으시면은 여기 17번 과제로 된 거 있죠? 요것도 우리가 깔끔하게 맞춰줄 수 있어요. 맞춰줄 때 조합으로 한꺼번에 선택하는 것보다도 어딘가를 고정시키는 거야. 가로, 세로가 있으면 뭐 가로줄에서 하나를 고정시켜 놓고 뭐 세로줄에서 내가 케이스 분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 한다? 다시 가로줄에 하나 고정시키고 나머지 또 가로줄에 하나 고정시킨 다음에 세로줄을 골라오는 아이디어로 우리가 보시면은 요거 우리 잘 풀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 문제. 자, 20번에다가 별표 5개. 20번에다가 별표 5개. 체크하시고 요거 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20번에는 자, 정육각형 관련된 문제고 이 녀석 가지고 문제에서 물어볼 수 있는 형태가 일반적인 그냥 삼각형을 구하든지 직각삼각형 구하든지 자, 여기다 실어놓진 않았거든요. 아마 정규반 시간에 할 겁니다. 예각삼각형과 둔각삼각형 구하는 것까지 또 있는데 걔는 안 실어놨어 이번에. 자, 이등분 삼각형 구하는 거랑 그 다음에 한 변 공유하지 않는 삼각형. 요 정도가 일단은 잘 나오는 시험 문제 패턴이에요. 하나씩 다 나왔습니다. 작년에 학교에서. 자, 하나씩.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삼각형 개수. 이건 뭐 어려움이 없죠? 일단은 12 콤비네이션 3이고 일직선상에 점 3개 놓인 거 없으니까 그냥 얘가 정답이야. 자, 지나갈게요. 자, 그럼 두 번째 12개 점 중에서 3개 골라내서 만들 수 있는 직각삼각형. 얘는 직각삼각형은 우리가 무조건 뭐부터냐면 지름을 먼저 찾는다. 알겠죠? 지름 곱하기 남은 점. 이렇게 써줄게. 우리가 지름을 여기 하나 이렇게 골라주잖아요. 그러면 점이 있잖아. 총 몇 개 남았냐면 몇 개 남았지. 그렇죠? 10개 중에 하나를 딱 골라주시면 자동으로 뭐가 만들어져? 삼각형 만들어져. 그럼 지름을 총 몇 개 만들 수 있는데? 6개 만들 수 있지. 남은 점은 총 10개였지. 곱해버리면 정답 60.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등분 삼각형에다 별표 3개. 자, 이 녀석은 별표 3개. 자, 일단은 얘한테는 어떤 멘트를 선생님이 좀 적어줄 거냐면은 이등분 삼각형의 문제 풀 때 보시면은 주의해야 되는 문제가 하나 딱 있어. 그거 말고는 뭐 그렇게 딱히 어려움이 없는데 딱 한 녀석이 주의해야 돼. 어떤 녀석이냐면은 정 3n 각형. 얘는 자연수. 이 녀석일 때는 주의합시다. 뭘 주의해야 되냐면은 이등분 삼각형에는 정삼각형도 포함하고 있죠. 이 정삼각형이 포함되어 있어. 자, 일단 이렇게 적어줄게. 자,
포함되는 것 같다. 정삼인각형. 우리가 그냥 쓰지 말고 그냥 보세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렇게 8개 있어, 점이. 이 8개 있었을 때 이등분 삼각형 만들려고 하면 이 파란 색깔 점 찍고 이렇게 하나 만들고 이 파란색 점을 기준으로 얘도 만들 수 있고 이렇게도 만들 수 있거든. 이 삼각형들에서는 이등분 삼각형이 절대로 안 나오지, 그치? 꼭지점 하나 딱 지정해 주면은 거기서 이등분 삼각형이 몇 개 나오는지를 내 눈으로 확인하시면 돼. 그러면 우리가 다른 꼭지점에서도 출발했을 때 내가 이등분 삼각형을 만들어 나가면은 혹여나 겹치는 게 있냐고 물어보시면 겹치는 게 없어요. 절대 안 나와요. 겹치는 게 안 나옵니다. 자, 그러면 얘를 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게. 자, 시작. 점 하나 찍어. 꼭지점 기준으로 해서 자, 이등분 삼각형 만들어줍니다. 왜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으로 같은 간격만큼 내가 선을 보내주면 돼. 역시나 같은 간격만큼 선을 보내. 같은 간격만큼 선을 보내줘요. 자, 같은 간격으로 선을 내가 보내준다. 역시나 여기서도 마찬가지겠죠. 자, 그러면 일단 보면은 이 꼭지점 한 녀석에 대해서 꼭지점 하나에 대해서 이등분 삼각형 우리가 좀 몇 개 만들 수 있어요. 4개를 만들 수 있는데 그 4개 중에서 우리가 케이스 분류를 좀 해서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이 노란 색깔의 삼각형이 조금 더 특별해. 나머지 애들하고. 왜냐면 얘가 무슨 삼각형이냐면 정삼각형. 그럼 얘가 어떤 것 때문에 문제냐 물어보시면은 어떤 것 때문에 문제냐면은 잘 봐봐. 이제부터 내가 꼭지점 얘 하나를 기준으로 해서 이등분 삼각형을 계속 만들어 나갈 때 꼭지점의 위치를 내가 이쪽으로 바꿨다고 치자. 얘를 이쪽으로 바꾸고 똑같이 내가 같은 간격으로 보내줘. 그러면 이 빨간 색깔 유형들은 겹치는 게 없는데 나중에 계속 하다 보면은 자, 이 노란 색깔이 겹치는 상황이 벌어져. 만약에 내가 꼭지점을 얘를 기준으로 하잖아. 그럼 얘를 벌어주고 벌려주는데 이 노란 색깔하고 지금 겹쳐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지 그렇죠. 정삼각형이 그게 문제. 자,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이렇게 정리해 볼게. 자, 꼭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일단 첫 번째 케이스 꼭지점 하나를 기준으로 해서 정삼각형이 아닌 이등변 삼각형의 개수를 내가 체크한다. 이게 일단 첫 번째. 근데 꼭지점의 개수가 총 몇 개냐면은 12개 있었고 거기에 곱하기 정삼각형이 아닌 이등변 삼각형의 개수를 우리가 구하는 거니까 걔는 몇 개 있다? 아까 지금 세보니까 1개, 2개, 3개 있었지, 그렇죠? 점 하나에 대해서 3 곱해주면은 결국에 36가지가 만들어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정삼각형을 직접 센다. 그럼 우리가 빠짐없이 다 구한 거거든요. 근데 이 정삼각형 직접 세는 아이디어는 공식으로 이렇게 쓰면 돼. 전체 12개 점 중에서 전체 중에서 나누기 3하면 끝이야. 나누기 3으로 보자. 그럼 그거만큼 정삼각형 나옵니다. 계산하시면 얘는 4가 나와요. 그래서 2개 나온 거를 더하시면 최종 정답은 40까지.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어요? 없죠? 이등분 삼각형 개수를 구할 때 이등분 정삼각형이 아닌 이등변 삼각형, 그 다음에 정삼각형이 포함되는 삼각형이 있다면은 얘네는 직접 세서 더해주고. 그러면 봐봐요. 아까처럼 8n 각형 다시 3n각형, 즉 얘네 3, 6, 9 얘네들이 아닌 뭐 8각형이 나오거나 뭐 11각형이 나오거나 그러잖아. 그럼 그때는 이 두 번째 케이스가 없어. 그럼 이거 1번 케이스로만 그냥 풀어주면 돼. 4개가 뭐 하고 싶어? 이거 12 곱하기 3이 아니라 4 아니면 4개 같은데. 왜 4개야? 4개네? 미안해요 지금. 4개네? 하나, 둘, 52. 미안해. 52. 더해서 52까지.
그 다음으로 넘겨볼까요? 자, 요거. 자, 얘도 별표 3개. 자, 삼각형을 만드는데